네, 안녕하세요. 왕알부자의 자충우돌 부동산 투자 따라하기의 왕알부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기본 닉네임보다 오늘은 왕알부자의 치질 극복 프로젝트 따라하기라는 아이템으로 오늘은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게 모르게 많이 숨기면서 치질을 앓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저는 무지해서 이게 치질이었나? 아니면 그냥 학문이 부담스럽네, 불편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의 3, 4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상태가 느껴지는 어떤 상태가 상당히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고 하게 되면서 과연 이게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바로 치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에 작게는 8시간, 많게는 16시간, 뭐 더 이상 또 이 의자에 앉아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힘드신 직장인들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치질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치질이라면 어느 기에 속해 있고 그 기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어떤 치료를 선택해서 관리할 때, 나 자신을 케어할 때 지금 이 겪고 있는 조금 부담스럽고 남들에게 참 말하기도 힘든 이 치질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알부자의 치질 극복이 1. 치질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원인 없는 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랬지? 나는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내 몸을 잘 관리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병이, 이런 질병이. 항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상 탓을 하기도 하고, 딴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세상 탓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병명에는 그만큼 내 스스로의 과거의 삶이나 이런 행동에서 내가 이런 질병들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원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치질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질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생기는 걸까요? 많은 질병들이 당연히 어떤 특수한 행위나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치질 역시도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빨리 생기고 또 많이 악화되고 급속도로 악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치질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제가 이 치질을 알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잘못된 식습관, 육류, 치킨, 술, 이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잦은 변비나 아니면 설사가 1순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 그리고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저는 사실 첫 번째라기보다는 두 번째에 속하는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 치질의 원인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체질,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임신하신 임산부들이 이 치질을 많이 앓고 있는 걸로 네이버나 유튜브에 있는 쪽에 보시면은 임산부들이 치질을 앓고 있어서 그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신도 치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조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를 스스로 아껴주고 돌봐주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다. 그로 인해서 내 몸속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치질이 생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이겠죠. 오랜 의자 생활, 그리고 치질에서 사실 가장 금기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킨과 맥주. 대한민국의 80%의 국민들이 거의 며칠에 한 번씩 그러지 않고 드신다는 치맥. 이 치맥이 본질적으로는 우리 치질의 가장 위험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스트레스.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의자 생활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치맥을 먹게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지나친 엄주를 하게 하고 이것을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매운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거래처와의 잦은 회식 등으로 인해서 채소나 야채 위주의 식습관보다는 이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졌던 것이 제가 이제 갓 50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치질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들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질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초기에 이게 치질 증상인가? 아니면은 치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우듯이, 아니면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알레르기 환자 같은 경우 봄, 가을이나 아니면은 집에 먼지가 많거나 할 때 단기적으로 가렵거나 그 좀 지속적으로 가려운 부위들이 있죠. 그리고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 부위에 아주 가끔씩 계절적으로나 이런 환경적 영향에 따라서 가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창문 역시도 그래서 좀 불편하고 아주 가끔씩 이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조금 회복되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었다 다시 아프고 이런 무한 반복을 계속하고 그 어떤 반복 주기도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가 치질이라고 확정 짓고 치료하는 시기가 대부분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치질의 증상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은 1차원적으로 치질 1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치질의 증상의 첫 번째, 똥 눌 때 항문이 찢어질 듯 아프다. 대부분은 앞서 제가 치질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술을 먹고 치맥을 먹고 매운 것을 먹고 과로한 상태에서 그날 너무 피곤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변을 보는데 컨디션이 무지 안 좋은 상태죠. 과도한 음주와 식습관으로 인해서 똥을 누게 되면 변비가 있는 분은 무지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설사를 동반한 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설사가 나오면서 항문을 생채기를 내게 돼요. 설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부드럽고 굵은 이렇게 적당량의 변이 내려올 때는 항문 주위에 많은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설사라는 것은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항문 주변에 다양한 생채기들을 내게 됩니다. 이걸 똥 눌 때 항문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까지 안 가죠. 더 가죠. 네. 배변을 보고도 항문에서 찢어질 듯이 아픈 증상들이 이게 매일 눌 때마다
라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씩 좀 주기성을 띠고 아니면 내가 특별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게 나타난다면 이런 게 나타난다면은 요거는 치질 초기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질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는 평상시 항문이 가렵다는 정도가 어떤 거냐면은 벅벅 껄글 정도로 가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뭔가가 가려운 정도, 우리가 그냥 의자에 앉으면 요 정도의 가려움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가끔씩 가려운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항문 쪽에 땀이 많이 차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오늘 샤워를 덜 했나 뭐 이런 느낌만 가지고 이게 치질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치질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걸을 때 항문 사이에 뭔가 끼워 놓은 듯 불편하다.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할 때는 어디가 아픈지 사실 못 느끼죠. 왜냐하면은 증상들이 없으니까. 그죠? 이 세 번째 문항 역시도 똑같습니다. 항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항문 주변에 불편함을 느낄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항문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항문 사이에 뭔가가 끼어 가지고 이 두 쪽을 터치하듯이 뭔가 불편하다. 꼭 항문에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없습니다만 기생충이 많을 때 이 기생충이 똥꼬로 나오려고 할 때의 그런 불편함을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 어쨌든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도 이게 치질인가 라고 판단하고 항문외과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휴지로 항문을 닦았을 때 정말 맑고 밝은 분홍빛 색깔의 피가 묻어 나왔을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많이 묻어 나온 게 아니라 약간의 피가 묻어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 몸속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죽을 병인가 대장암인가 많은 갈등을 하게 돼요. 항문이 가렵거나 똥꼬가 찢어지듯이 아프면서 똥 누는 거는 그냥 뭐 지나가겠지라고 하는데, 피를 보게 되면 그 순간 병원을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당히 이게 심장 박동수도 뛰게 되고 땀도 진땀도 나고 빨리 병원을 찾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항문 사이에 뽀드락지 같은 게 생겨 아프다. 이거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항문인데 이 항문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항문에서 멀리 떨어진 엉덩이 쪽에 뽀드락지는 위생청결의 불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드름과 같은 거고요. 이 항문 사이에 우리가 이거를 치루라고 하죠. 염증이 고름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계속 항문 주위에 염증을 만들어 가지고 커지고 해서 앉으면 그 부위가 눌려지니까 무지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도 내가 치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똥 누고 나면 항문에 뭔가 돌출되어 잡힌다. 저도 무척 이렇게 일을 하면서 술을 먹고 거래처랑 접대를 하고 술을 먹고 과도하게 또 음식을 섭취하고 불량식품이죠. 고기, 술, 매운 거 이런 불량식품들을 섭취하고 그 다음날 되면 이 똥을 눌 때 이 항문 안에 이 치핵이라고 하죠. 이게 치질이라고 합니다. 치핵이 내핵이라고 해서 안에 있다가 똥이 밀려가지고 밖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똥을 다 누고 나면 쑥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가면 2기, 이 나와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그럼 요거를 이제 3기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1기와 2기 정도에는 요게 쑥 들어가기도 해요. 가끔 다 들어가죠. 아니면 조금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이 3기 정도에 조금 나와 있을 때 불편함이
걸을 때 항문 사이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7번째, 항문의 돌출 부위가 앉을 때 아프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치액이 약간 밖으로 삐져져 나와 있으면, 치핵은 우리의 이 피부질보다도 매우 연약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돌출되면 이 노출 부위의 느낌에 따라서, 마찰에 따라서 무지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고름이 엉축되어 있는 것이니까, 누르면 상처가 난 곳이니까 당연히 아픈 게 맞습니다. 예, 이럴 때 치질의 정상이라고 한다. 8번째로, 설사나 물건변을 자주 본다. 이게 치질을 처음에 조사를 하다 보면 치질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 대장에 대장암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치질 관련 그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올려놓은 블로그나 뭐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 치질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대장 내시경도 해라라고 또 권유를 합니다. 그럴 땐 내가 이제 이 대장암인가? 죽을 때가 됐나?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상당한 두려움과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설사나 물건변을 지속적으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치질처럼 피가 나오거나 치액이 돌출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설사나 물건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장이 안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꼭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치질을 앓는 환자분들의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지만 과거 30대 40대 때 저의 아주 규칙적인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제 몸이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 몸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치질이라는 것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저 아닌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본인들의 아주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이러한 치질들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나쁜 습관들이 나에게 치질을 만나게 하는 걸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시죠? 술, 담배, 고기를 잘 먹고 마시고 피우는 분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담배, 고기를 잘 먹고 마시고 잘 피웁니다. 뭐 물론 1, 2년, 3, 4년, 5, 6년 동안,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누적되어 와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질의 정상이 나타나는 그 상태까지 가는 이제 주기성이 있는 거죠. 한 10에서 15년 시점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치질의 원인들을 설명한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금해야 될 게 뭐냐? 술, 담배, 고기. 고기 중에서도 붉은 색깔의 고기, 소고기, 이는 붉은 색깔의 고기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잘못된 습관. 지나치게 열심히 일에 몰두한다. 24시간 워크홀릭. 저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 등 뒤에는 등받이가 없어요. 저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상 등 뒤에 등받이를 하고 꾸부정하게 기댄 채 거의 10시간, 12시간, 13시간 의자에 앉아서 항상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저에게 치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해준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의 잘못된 습관은 뭐였냐면, 똑바로 서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일어났다 앉았다 1시간에 10분 정도는 담배 피는 분들, 그나마 담배 피는 분들이 치질을 덜 앓는 이유는 1시간에 10분은 걸어서 나가서 담배 피고 하는 시간 동안 서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치질이 생기는 가장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치질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피가 이 다리 쪽으로 쏠려 가지고 그 중에서도 항문 주위에 피가 가장 많이 이렇게 모이는, 쏠리는 현상 때문에 치질이 단기적으로 빨리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장길성 선생님의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어떤 그거를 치시게 되면 그분이 저보다도 더 상세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분의 꼭 얘기 유튜브를 한번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선한 야채를 잘 먹지 않는다. 저 역시도 맵고 달고 짜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 속에는 항상 변비라는 게 생겨 있겠죠. 배변 보는 주기가 주기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자주 먹어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 세 번째는 신선한 야채를 잘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휴식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른다. 이거는 두 번째와 연관된 건데요. 24시간 워커홀릭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항상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상태만을 유지할 거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 휴식을 내 마음 편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24시간 워커홀릭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아주 잠시의 잠자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뭐 휴식하면은 그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죠?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저 역시도요,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휴식이란 내 나이 한 60 후반에 가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치질을 앓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휴식이고, 이 휴식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치질을 탈피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을 안 한다. 비만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이 다섯 가지만 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제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나쁜 습관입니다. 그죠? 나쁜 습관이 결국에 여기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내 몸에게 찾아온 치질을 자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역시도 그 앞전에 모든 어떤 정상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치질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치질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수술해야 되나? 정말 무서운데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죠? 병원 가는 게 좋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치질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 역시도 찾아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피가 나고 나서 일단은 항문에서 피가 났으니까 내가 이게 어느 상태의 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항문외과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문외과에서는 자약이 있어요. 조그만한 자약. 이 항문 속에다가 넣고 쭉 짜면 항문 주위에 이 로션처럼 발라가지고 이 주위에 까칠까칠하고 한 거를 조금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그 자약을 한 3일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문에다 넣고 짜서 그리고 빼고, 예, 그러니까 뭐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얘기도 안 하고 수술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치질입니다 가 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찜찜해요. 수술할 시기라고 얘기하면 수술을 해버릴 텐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제가 이 치질을 한번 조사하기 전까지는 치질이고 그러면은 치료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기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질도 1기와 2기 그리고 3기와 4기에 따라서 이 치료법을 달리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네이버나 이런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아니 그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네이버나 이 블로그는 그 대부분 텍스트 위주이고 이미지 위주로 이 경험담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적어 놓은 이 글이 진실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왕초보였지만 그때도 유튜브에서 한번 치질을 딱 치니까 이 우측편에 여기처럼 치질과 관련된 유튜버들의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거의 다 제가 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읽어봤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드리면서 전부 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단은 1순위가 아프지 않게 2순위가 병원 가지 않고 3순위는 저렴하게 저렴한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1순위를 장길성 선생님의 치질 치료법 여기 보시면은 치질 치료 빨리 낫는 법에 대해서 조회수매도 18만입니다.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이 장길성 선생님의 치질 치료법이 1기와 2기까지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또 여기 유튜버 중에 한 분이 보면 이 엉덩이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 항문과 항문 사이에 끼우고 앉아 있으면 항문과 항문 사이에 이렇게 끼우고 눌러가 앉아 있으면 이 치액이 나오려고 하는 걸 밀어 올리는 어떤 수단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마다 똥꼬에 옆에 있네요 그림이 요런 것처럼 깔고 앉아 봐 있기도 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꼬리뼈 끝에 꼭 눌러 있으면 요 눌른 부위에 신경이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에 느끼던 이 항문에서의 이 부담감 이런 것들은 많이 완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깔고 있으면 무지 아픕니다. 장시간 동안 하기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치질을 어떻게 1, 2, 3, 4, 5일, 10일, 1주, 2주, 1개월 이 1, 2개월 동안 치질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깔고 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 3, 4일인가 5, 6일, 5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불편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핫팩 끼우기. 제가 작년 11월에 이 치질이라는 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핫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에 앉아 있을 때도 항문 사이에 핫팩을 끼우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항문 사이에 핫팩을 끼우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튜브 한 분이. 그래서 핫팩을 끼우고 잤습니다. 따뜻하고 좋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항문 주위에 피가 몰려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모이다 보니까 삐져져 나와서 치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따뜻하고 온기를 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피가 움직이면서 치핵이 줄어든다.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며칠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핫팩을 30개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재워놨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핫팩을 흔들어서 끼우고 잡았습니다. 단점은 한두 시간 지나면은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TV를 시청하시거나 뭔가 다른 소일을 하면서 이 항문 주위에 핫팩을 끼우는 거, 그거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가 치질 치료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보면 유튜브 내에서 뭐 프레파인이라든지 치센이라든지 뭐 자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약을 통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 그것도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이후에 다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운동법과 호흡법이었습니다. 이 운동법과 호흡법은 1순위인 이 장길성 선생님의 치질 치료가 아닌 대사증후군 치료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 거보다도 장길성 선생님의 대사증후군 치료법을 열심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한다면 이 장 기능을 더 좋게 해서 오히려 치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벌써 지금이 9월이니까 11개월째 지금 이 장길성 선생님의 운동법과 호흡법을 하면서 이 대사증후군도 많이 치료했고요. 또 대사증후군이 치료되니까 치질도 많이 치료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들을 통해서도 치질 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할 수는 있을 텐데요. 문제는 저마다 뭔가 해본 것들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어느 상태였는지, 이 몇 기의 상태에서 이러한 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완화되게끔 치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여기 유튜브에 하나가 올라가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튜브에서도 알려주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물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핫팩이라든지 그다음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법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이 자훈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닥트피니, 그리고 여기 요실금 치료기인 이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우리가 치질 치료 딱 치게 되면 나오는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닥트피니는 제가 안 해봤고요. 이지하고 이 자훈기하고 자욕기를 해봤는데, 초기 치질 1기와 2기까지는 이 자욕기가 가성비 대비 가장 효과가 좋고 이동성이 좋고 쉽고, 물만 데펴서 부어놓고 10분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3에서 4분 40도의 물에 3에서 4분 정도 앉아 있어라, 또 어떤 분은 39도에서 40도의 물에 10분 정도는 앉아 있어라. 그거는
본인의 이 컨디션에 따라서는 3, 4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분 이상은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문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요. 지나치게 뜨거운 물에 오래 있게 되면은. 닥터피니는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도. 그런데 이걸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자fun기는 보시는 것처럼 공간도 많이 잡아먹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지는 렌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고가의 치료기입니다. 그 타이틀이 요실금 치료기잖아요. 네, 요실금을 치료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치질 치료법 중에 운동법 중에 뭐가 있냐면 항문 간략근을 쪼우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요실금 치료기 이지를 이용하면 항문 간략근을 쪼우는 거를 제가 육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기를 통해 가지고 쪼어주는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이 항문 주위의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치질을 좀 완화하는 그런 기기가 아닌가 판단이 들고요. 가성비 대비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까지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좌욕기는 정말 가성비 갑이라고 절대적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다른 것들은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좌욕기는 어디 가면 되느냐? 저도 처음에는 이 치즈를 처음 할 때, 야, 이런 걸 어디 가서 사지? 물론 인터넷에서 쭉 누르면 배달이 돼요. 그렇지만 인터넷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어디 가서 사셔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항문외과라고 적혀있는 병원 근처에 가면 병원에서 대부분 팝니다. 예, 가격이 뭐 싸게는 9,000원, 비싼 거는 한 17,000원까지 있는데 크게 비싼 거가 효과적이냐? 전혀 없습니다. 물거품이 나오는 게 좋냐?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따뜻한 물을 재워 놓고 10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기능성만 가지고 있다면 가장 가성비도 좋고 효과적이다라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실제 그림에서부터는 무지 이렇게 우리가 화장실 변기 뚜껑처럼 딱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무지 가볍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출장을 갈 때도 항상 차에 들고 다녔고요. 명절에 집에 갈 때도 들고 와서 이 자욕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자, 약물 치료. 모든 사람들이 병이라고 하면은 빨리 낫기를 원하죠. 네. 이렇게 뭔가 호흡법을 해가 병을 치료한다. 이거 뭐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년이 지나도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몇 년 동안 호흡법을 하고 물리치료를 한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이런 치료제일 겁니다. 프레파인, 치센 먹는 거, 바르는 거, 디오스민, 뭐 치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레파인이나 이런 치질 연고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항문 속에 좌약식도 있고 항문 속으로 깊게 넣어서 쭉 짜가지고 연고가 항문 사위를 발라줘 가지고 약물이 발라져서 거기에서 이제 진통을 좀 완화시키고 피부에 찢어진 공간들 상처를 조금 줄여주는 정도이지 이게 나와 있는 치액을 없애고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은 없는 것 같아요. 프레파인의 단점은 이 항문에 자약식으로 넣거나 할 때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매우 좋습니다. 무지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데 불편하다. 이럴 땐 자약 하나 넣어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자약을 한 3번 정도만 넣으면 뭐 아침, 점심, 저녁 넣고 나면 하루 정도면 상태가 상당히 좋아져요.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그리고 치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디오스민은 실제 하지정맥류 약인데 약국에 가서 다녔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뢰감이 안 가더라고요. 나는 치질약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치질은 요만큼은 써있고 이게 디오스민은 하지정맥류 치료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지정맥류와 치질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도 치료하고 치질도 치료하는데 이 디오스민을 많이 복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치생 같은 경우 제가 이후에 제가 한 몇 개월 동안에 이 약 복용한 거에 대한 것도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치세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치질인 것 같은데 하면 쉽게 던지는 말이 치세 먹어봐 그거 괜찮다던데 하는 입으로 구전되어 있는 어떤 약 소개 중에는 갑인 것 같아요. 근데 치센을 제가 이게 한 2개월 정도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일 정도 먹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복용을 하다 그럼 좀 더 먹어볼까? 근데 1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속이 메시껍고 소화가 안 되고 항상 더부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내가 또 음식을 잘못 먹었나 보다. 근데 제가 먹는 음식은 과거 한 11개월 동안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이제 치센 이 케이스에 적혀있는 사용설명서를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게 가장 심각한 게 이 치센이라고 하네요. 치질엔 좋은데 위장장애에는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센을 끊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러한 위장장애 증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치센도 포기를 한 겁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 여성분인데 자기도 여행 가서 이렇게 치질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이건 또 한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질애를 먹어봤더니 자기는 좋다는데 저는 못 느껴요. 이게 사람들마다 약발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거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이게 검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물적인 치료도 해봤는데 이런 약물적인 치료는요 단기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치료할 때는 쓰세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 치질의 이 어떤 병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아주 부작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질이라는 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빠질 때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좀 불편함을 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른 치료법을 통해 가지고 치질의 이를 개선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문이 이 상태가, 저는 이 상태까지는 아니니까 수술을 안 한 거죠. 이거는 또 외치핵이라고 해가지고 치핵이 항문 밖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치질은 요 그림에서 보면요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가끔 출혈만 존재, 2단계 덩어리가 들랑거림, 3단계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감. 제가 요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었어요. 4단계가 되면 이제 요래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치질의 유형에 대해서는 원체 많이 뭐 해놓았으니까요. 이 내치액, 외치액, 혼합치액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에 따라 치료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3단계가 되면은 수술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3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몇 개월 동안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똥 눌 때 불편하죠, 걸을 때 불편하죠, 대인관계 있을 때 매우 불편하죠, 앉아 있을 때 불편하죠. 이 불편함을 계속 느끼다 결국엔 못 참고 다이 하시고 수술할 때 가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수술을 안 해봤으니까 수술한 사람들의 후기도 무진장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진짜 갈 걸.
내가 왜 그 시간 동안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왔을까? 근데 이 2기와 3기 사이에 있는 분들은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수술을 정말 잘하면 좋은데, 또 수술 이후에 자기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항문의 근육을 뭐라고 하죠? 예, 잘라낸 거잖아요. 잘라내다 보니까는 항문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똥이 나올 똥 말 똥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생겨버리고요. 이 항문의 쪼임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수술하고 나서 난 치질 수술했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치질은 안 생길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치질 지금의 상태가 너무 3기에서 4기 상태에서 불편할 때는 수술하시는 게 맞지만, 수술 이후에는 다시 내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수술을 하게 된다는 사실. 저희 직원 중에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제가 치질이 얼마 안 생기면, 야, 치질 나 너무 힘들다 이랬더니 30살 된 친구가 치질 수술 2번을 했대요. 그리고 얘는 또 매운 걸 먹어요. 그리고 또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약을 또 바르더라고요. 치질은 완치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질병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기에서 이 3기 사이까지는요, 1기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수술 없이, 약 없이. 그럼 물론 그게 가능할까요? 자, 치질의 유형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항문에 돌출된다, 나온다, 피가 난다는 건 치액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치루라고 해가지고 똥 눌 때마다 찢어지는 듯이 아픈 거, 치열. 그 다음에 치루라고 이 좀 항문 사이에 고름이 생겨가지고 이거 무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이 치질을 드러내놓고 홍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분이 또 자기는 치루를 알았는데 정말 막 몸에 열이 나고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 치루라서 이게 농양을 이거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질의 종류는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의 이 치핵이 가장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게 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쁜 습관, 치질에 가장 안 좋은 나쁜 습관들 중에 식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이런 치질을 개선하고 우리 몸을 좋게 하는 음식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치질에 좋은 음식들 1번 호두, 땅콩. 이런 유분기가 많은 호두와 땅콩은요, 장내의 이 배변 활동을 상당히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설사가 잦은 분들은 이 호두를 하루에 그 250g인가 300g 짜리가 있어요. 그 개수로 따진다면 한 15개, 20개 정도 다 드시지 말고요, 5개에서 10개 정도만 규칙적으로 드셔도 이 변비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설사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좋고요. 표고버섯, 단호박, 딸기, 요거는 계절 과일이라 딸기 나는 날 먹어야지, 뭐 딸기 이 철이 지났는데 딸기를 사시는 거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성비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화과는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 시점이 지나면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일이죠. 반대 극부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는 사과, 바나나, 당근, 두부,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 요즘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샐러드 포장, 낱개 포장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거의 근 6개월 동안 뭐 집에서 이 양상추만 사고 뭐 사고 파프리카 사고 해가지고 배가 1인분을 먹는다. 무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는 저는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서 저는 일회용 야채를 사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요는 음식들은 저는 매 끼니마다 빠지지 않고 식단에 넣어서 항상 음식 조절을 해왔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죠? 치킨도 없습니다. 닭가슴살은 괜찮은데 식용유에 후라이된 치킨은 이 치질에는 매우 지약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하루에 3끼 8개월 동안 제가 만들어 먹은 식단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없는 게 뭐죠? 탄수화물. 가끔씩 빵이나 밥을 먹기도 하는데 정말 그거는 가끔이었고요. 그 부족한 단백질은 이렇게 소고기라든지 두부라든지 여기 보면은 좀 비싼 겁니다. 그죠? 전복.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아스파라거스, 이거는 생입니다. 냉동 아니고. 아스파라거스는 한 3,000원짜리 사면 2끼를 먹어요. 데쳐가지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가 신진대사나 우리가 면역력증과 뭐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걸 하기에 상당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가 거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는 블루베리라든지 딸기라든지 그리고 토마토, 네, 토마토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리고 제가 마시는 거는 이 바이오 같은데요, 요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타서 먹냐면은 요즘 이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잖아요, 치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새싹보리 가루를 넣어서 쉐킹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잔 들이키면 상당히 이게 위에 부담도 더라고요. 장이나 대사증후군에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도 이렇게 먹으면요, 매일 아침 요 식사를 끝나고 나면 바로 배변 활동을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배변도 상당히 부드럽고 이 항문의 자극을 작게 주면서 편안하게 보시게 됩니다. 요거를 저는 8개월이 아니라 11개월 동안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지방 생활을 하다가 집에 와서는 가족과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저 나름의 요 식단만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면서 저는 식단 조절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거의 11개월 동안 이 치질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뭐 그냥 제가 이 치질을 치료하는 일기 같은 것을 써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에 보면은 그 노트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치질 관리 22일차, 45일차, 54일차 뭐 이렇게 해서 6월 3일이면은 거의 또 한 80일차 이래 되는 거죠. 그 전에 다이어리도 쭉 있습니다. 치질 1일차부터 내 몸 상태, 어떻게 식사를 했고, 어떻게 불편했고, 뭘 먹었는데 어떻게 됐고, 어떻게 했더니 뭐 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금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치생과 뭐 이런 것들을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6월 3일에는 여기 대항병원이라고 그 사당역 근처에 가면은 무지 유명한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에서 손꼽히는 이 치질 관련 대장 항문 관련 전문 병원이 한 3군데가 있습니다. 송파에 하나 있고요, 저 미안가 그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세 군데가 그나마 다른 대학병원과 학문외과와 달리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많은 블로거들이나 기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저 역시도 가봤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정성용 선생님인가 의사분이었는데 저는 정말 심각해 가지고 정말 뭐 피똥이 이게 마를 정도로 뭐 긴장이 되고요. 검사받기 바로 전까지 이렇게 막 똥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 상태였어요. 무지 불편했어요. 똥을 다시 한번 누고 가야 되나. 근데 이제 가서 제가 하니까 선생님은 뭐 한 7일치 약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 선생님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우리 몸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고. 꾸준하게만 관리하시면은 많이 완치될 수 있다고. 예. 그 제가 사실은 지금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을 가지고 있는데 먹지는 않아요. 예. 불편할 때 먹으려고. 대신에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은 그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장기주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치질 치료법과 그리고 저 자욕기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치질 치료를 위한 저의 선택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장길성 선생님의 치질 치료법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누워서 하는 호흡법 1일 4회 10분씩만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혹시 회사당에서 뭐 내가 이거 누울 자리가 없다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요가는 이 깔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시다가 벽 하나 있는 데 가면 깔아놓고 벽에 기대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10분씩만 합니다. 그것도 뭐 1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출근할 때 한번 하고 가고요. 회사에서 식사하고 나서 쉴 때 한번 하고요. 다시 퇴근할 때 한번 하고요. 잠자기 전에 한번 하면 됩니다. 저는 사실 초기에 내가 3기에서 2기 사이일 때 이 장길성 선생님의 치질 치료 호흡법 정말 신뢰감 갖고요. 이걸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좋아진다, 괜찮다 하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는 장길성 자바라 운동입니다. 요거는 제가 앉아서 하기 좀 그런데요. 두 팔에 물을 들고 고개를 움직이면서 발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길게 숨을 내쉬고 하는 것들을 시간에 한 10분씩만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치질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이 대장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과민한 내 대장의 증후군을 치료하니까 변이 좋아지고요. 변이 좋아지니까 항문이 불편한 게 많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치질 치료가 되더라고요. 리얼입니다. 물론 이걸 몇 개월 했냐, 제가 벌써 1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바라 운동이 여러 부분에서 좋은데요. 한 11개월 하다 보면 약간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장 선생님이 다시 다 올려놨어요. 그것만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장기주산 선생님 자바라 운동 유튜브를 70 몇 회인가 있거든요. 그걸 한 2번인가 봤어요. 왜냐? 돈 안 들어가죠. 몸에 불편함이 없죠. 공짜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이거든요. 그리고 치질은 완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질은 개선하는 거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장기선 선생님의 치료법은 치질 치료에 있어서 다른 어떤 유형들보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가 식단 조절입니다. 탄수화물로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 앞서 보셨죠? 저 벌써 그걸 11개월째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보는 제 모습과 한 11개월 전 제 모습은 제가 한 10kg를 뺐기 때문에 상당히 틀립니다. 지금 상당히 아직도 건장해 보이지만
그때는 이게 체형이 무지 좋았죠. 이 와이셔츠 이게 터져나갈 정도였으니까요. 10kg가 빠지니까요. 많은 곳에서 변화가 있더라고요. 턱살, 뱃살, 그리고 뭐 이런데 다 빠져요. 여기는 축 처지고요. 근데 조금 다시 몸무게인 2kg 쪄서 피부 상태가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물 마시기입니다. 저도 지금 바로 옆에 물을 두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하루에 2리터, 무지 힘듭니다. 최소한 1리터, 1시간에 한 컵씩 이 마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니까 장이 불편해서 변비가 생겨서 똥을 눌 때 치액을 뚫고 치열을 밀고 내리니까 이 치액이 나오는 거예요. 치질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물을 많이 먹으면 이 변을 묽게 해줘서 편안하게 누게 해줘요. 그럼 물 먹으면 물똥을 싸지 않느냐라고 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식단 조절과 운동에 물 마시기를 하시죠. 아주 아침에 편안하고도 건강한 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급기 운동입니다. 제가 골프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등산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격하게 뭔가 힘을 쓰고 용을 쓰는 운동들은 이 치질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일일 만보 걷기. 이거를 한 번에 만보를 걸으면 몸이 무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3000보씩 한 3회에 나눠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걷고 회사 다닐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걷고 그리고 퇴근해서 한 3000보는 뭐 한 20분이면 걷죠, 그죠? 네, 그렇게 걸어주는 거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자, 여섯 번째는 무조건 검주입니다. 금주. 검주가 아니라 금주. 제가 지방 생활을 한 2년을 하면서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맥주 캔을 뭐 3, 4캔씩 놔두고 매일 마셨어요. 그렇다고 지나친 음주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맥주 캔 한 3캔에서 4캔을 매일 마시고 자다 보니까 몸이 비만해지고요. 그리고 이 치질 증세가 심화되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치맥, 치질 악화의 최고의 주범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는 요즘 치킨이 없어요. 저 때문에 저희 가정이 치킨을 안 먹습니다. 예, 더불어 술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좋아져요.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 있어? 드세요. 그럼 수술하면 되고요. 다시 재발하면 또 수술하면 됩니다. 나이 좀 늙어서 요실금 온다고 하죠. 오줌 찔찔 싸고 물통 찔찔 할 때 그냥 자제력을 잃어서 찔찔 싸면 돼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치질의 증상이 한 1기 정도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한 1년 정도는 검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에서 해봤거든요. 많이 도와주십니다. 저희 뭐 회장님도 대표님도 직원들도 술 먹고 싶어도 술 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술을 자제하게 해주시고 건강관리 하라고 해주세요. 치질이 뭐 창피한 일인가요? 그보다 더 심해가지고 죽을 수 있는 암을 걸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자, 치질은 대한민국에 100명 중에 60명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치질을 이렇게 대놓고 홍보하는 스타일이라 네, 저는 치질입니다 했더니 한 10명 중에 정말 서너 명은 치질을 같이 나보다 더 빨리 수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어떤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만큼 치질은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그리고 이 금주 꼭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이 자욕기는 아침이나 언제든 배변 보고 나면 10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해서 총 4회 하시고 가면 정말 이게 빨리 치료된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니까 항문 주위가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항문 속에 이 치액 안에 있던 피가 많이 완화가 되겠죠. 다른 데로 옮겨가서.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욕기는 꼭 사용하시라. 큰 돈 들여서 하는 거 말고 만원짜리 사시면 돼요. 만원짜리면 충분합니다. 그 결과 제 몸무게는 지금 10kg 감량했다가 다시 2kg가 쪘습니다. 그리고 치질은 일기 수준, 걷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배변을 보는데 찢어지거나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배변의 상태가 설사나 이런 상태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냥 깔끔한 황금빛 배변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많이 감량하다 보니까 다른 컨디션들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장길성 선생님의 대사증후군 치료법을 많이 한 이후에 꺽꺽거린다든지 이 배가 더부룩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치질 완치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치질엔 완치가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게 치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식단과 운동, 그리고 검주,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러다가 갑자기 술 먹고 치맥 먹고 운동 좀 하고 하면 또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한 11개월 동안 두루두루 해보니까 갑자기 조금 컨디션이 지금보다 조금 안 좋아진다 싶으면 단기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태가 진정됐다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식단 조절과 또 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리고요. 그렇다고 술을 안 먹을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때 병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루에 맥주 한 캔은 가능해요? 그랬더니 가능하시다고, 그런 거는. 그래서 맥주 한 캔을 최근에 한 1개월은 제가 지금 맥주를 거의 3일에 한 캔씩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2kg가 쪘어요. 그전에 이거보다 더 말랐겠죠. 맥주를 안 먹을 때는. 아무래도 보니까 술이 참 이 치질과는 연관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치질 치료법이 어떤 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었냐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건 다 아는 것들이에요. 딱 한 개 부족한 게 뭐냐면 지속성,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그냥 귀찮으니까 수술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기니까 3기 때 튀어나오고 좀 불편하고 4기 때 무지 아프면 그때 수술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꾸준하게 자기 관리도 하면서 치질 치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가 치질이었나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태가 오시니까 그 상태 잘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튜브 왕알부자의 치질 극복 프로젝트 따라하기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